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숫자만 봐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으신가요? 모기지 상식이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숫자에 약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소수점 찍힌 숫자만 봐도 학창 시절의 수학이 생각나는 듯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모기지 이자 계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도 아닌 일종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모기지 이자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주택 구입 비용 70만 불에서 다운페이 10%를 뺀 금액인 63만 불을 모기지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3만 불을 모기지로 빌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페이를 10% 했을 경우를 쭉 살펴보면 70만 불의 10%를 다운페이 했으므로 다운페이 하는 총액은 7만 불이 되고 모기지 보험료는 19,530불이 됩니다. 그리고 70만 불에서 다운페이 7만 불을 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기지 보험료를 합하면 총 64만 9,530불의 모기지를 빌려야 70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상환기간을 25년으로 하고 모기지 이자율을 2%로 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2,750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환기간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환기간이 25년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지불 금액에 대한 부담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운페이를 10% 하고 25년 상환 조건과 2%의 이자율로 빌린 64만 9,530불이 25년 동안 어떻게 상환되고 지불해야 할 총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면 64만 9,530불을 빌린 시점에서 향후 25년이 지난 시점까지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아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 진한색은 원금이고 위쪽에 옅은 하늘색은 이자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비율이 원금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는 2만 불가량의 원금을 내는데 25년 후에는 3만 2천 불가량의 원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수치화한 여기 보이시는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년은 처음 모기지를 가입한 시점에서 5년 후까지를 계산한 것으로 64만 9,530불을 빌려서 5년 동안 원금 10만 5,417불에 이자 5만 9,609불까지 해서 총 16만 5,027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자가 원금의 반을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5년 이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기지 계약이 상환 기간은 25년이지만 5년 계약을 단위로 리뉴얼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는 5년 후의 원금과 이자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른 은행과 변화된 이자율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25년 후에 이자액을 확인해 보면 총 이자액이 17만 5,603불로 원금 64만 9,530불과 함께 총 82만 5,133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64만 9,530불을 25년 상환으로 빌린 대가로 모두 17만 5,603불의 이자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빌린 원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내게 되는 것이죠. 연 2%라는 작은 이자율이 25년 동안 야금야금 불어 산더미같이 커져버린 겁니다. 이 총 이자 금액 17만 5,603불을 10%만 다운페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기지 보험료 19,503불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9배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70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10%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모기지로 빌렸을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불해야 할 이자가 너무 많아 놀라셨나요? 놀라셨다면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에 2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첫 번째는 이 아까운 이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일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빨리 갚을 수 없는 이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용하면서 자산을 불릴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기지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2번째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